자, 알다시피 계엄령, 탄핵,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냥 나라가 정지돼 있죠.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진실인지 집중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바로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뒤에 말하겠지만 이건 하든가 관두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굳이 댓글 다는 분도 계신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게 기술적으로 말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해킹이 가능하냐? 자, 이게 이론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한 건 없다는 거. 이 말은 컴퓨터를 쓰는 이상 해킹은 못 막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의심되는 거죠. 왜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기계를 쓰냐? 그렇습니다. 이건 퍼즐의 시작입니다. 늘 그렇듯이 질문이 좋아야 됩니다. 기계를 왜 쓰냐? 이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한 조각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계엄군의 최우선순위는 선관위 장악이죠. 알다시피 계엄군 병력이 집중된 게 선관위입니다. 보다시피 계엄군이 서버를 촬영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긴 했습니다. 알다시피 계엄령이 보기와 달리 치밀하게 사전 계획됐다는 거. 북한하고 국지전까지 기획한 용의 주도함, 이게 일단 무산됐지만 작정하고 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계엄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죠. 주요 목표는 선관위 단 하나. 대통령은 계엄령 카드까지 쓰면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절차로는 선관위 영장 발부가 어렵죠.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 비장의 카드죠. 자, 그런데 왜 하필 그날 밤인가? 이 모든 것의 단서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회담이죠. 참고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2020년 부정선거 무효화 덕분에 당선됐습니다. 여기서 이게 의심스러운 이유는 이때 쓰인 개표기가 한국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모든 의심이 개표기에 집중됩니다. 이게 의심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의심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태생적으로 해킹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표기 회사의 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죠. 여기서 의심되는 것 중 하나가 무선 네트워크의 외부 접속 가능 여부입니다. 일단 회사의 주장은 개표 시스템이 독립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이 말은 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란 겁니다. 군대 가시면 알겠지만 특정 단체나 기관끼리 연결된 인트라넷의 개념이죠. 이렇게 되면 무선 네트워크의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건 상식입니다. 독립 네트워크는 외부 접속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 물리적인 접속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USB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뭐 첩보 영화에 이런 장면 많죠. 실제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자가 있었고 물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심었다면 이거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해킹 기록이 서버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이래 되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죠.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닌데 이미 국정원에서 실험까지 끝났습니다. 보다시피 지난 4월에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을 실행했는데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애초에 개표기 구조가 그리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게 분류기, 프린터, 운용장치 이렇게 3개로 구성되는데 분류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스캐너입니다. 운용장치는 말이 운용장치지 그냥 노트북이죠. 분류기의 결과를 이런 노트북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트북을 해킹해야 되는 거죠. 일단 USB 포트를 숨긴 제품이지만 요리조리해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USB를 꽂았다 칩시다. 이러면 사실상 해킹이 끝난다는 거. 간단하죠? 하지만 진짜 난관은 해킹이 아니라 보안을 해제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독립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전자개표의 결과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자체 저장 매체에 탑재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결과가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개표가 끝나면 중앙 서버로 데이터들이 집결되는 형태입니다. 이러면 중앙 서버 하나만 조지면 끝나는 게 아니냐? 이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중앙 서버와 자체 저장 매체의 결과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결국 1차 데이터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조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결국 USB를 꼽든 케이블을 연결하든 노트북 본체에 접근해야 됩니다. 첩보 영화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건 해킹보다는 사전 준비를 하고 해킹할 대상에 접근하는 게 진짜 일이죠. 사실 부정선거의 과정이 과장 아니고 첩보 영화 수준입니다. 보통 하나의 개표소에 30명의 참관인이 있는데 개표자, 보안요원, 언론, 알바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명의 눈을 피하고 노트북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개표소 한 개에 6개의 개표기가 있는데 이 말은 6개의 노트북을 동시에 털어야 되는 미션인 겁니다. 한두 명 매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일단 매수의 첫 번째 타겟은 용지를 분류하는 개표자입니다. 그나마 노트북에서 제일 가까운 역할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노트북에 USB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려면 누군가는 수작 부리고 주변 교란시키고 백업 요원까지 있어야지. 야, 이거 그렇습니다. 이건 관계자 매수 정도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작전팀이 필요하다는 거.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이 날을 위해 뭉친 겁니다. 자, 여기서 현장 요원이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다른 데서 또 하나의 작전이 동시에 수행됩니다. 바로 CCTV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또 한 명의 요원이 CCTV를 조작하고 사각지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전 같은 돌발 상황을 연출해야죠. 이런 찰나의 순간에 작전 요원은 6대의 노트북에 USB를 꼽아야 되는 미션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고 USB도 회수해야죠. 그리고 이런 작전은 플랜 B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실패했을 때 잡히지 않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불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탈출 루트까지 필요한 건데 탈출 요원까지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한 5인조로 움직여야 되는 작전입니다. 사실 이런 거 계획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걸 당일에 그냥 하겠습니까? 당연히 연습하겠죠. 개표소랑 똑같은 환경을 사전에 구축하고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한 겁니다. 한 명이라도 삽질하면 그냥 끝나는 미션이라는 거. 야, 이거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하지만 작전 한 개 성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팀이 254개의 개표소에 배치되고 동시에 작전이 수행돼야 됩니다. 이 말은 적어도 1270명의 미션 임파서블 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작전 성공은 둘째치고 비용은 어떻습니까? 보수적으로 한 명당 1000만원 잡아도 127억의 예산이 듭니다. 게다가 훈련시켜야지, 장비 사야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이 모든 것의 배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죠. 정말 간단하게 보면 개표 관련된 사람들 그냥 다 매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도대체 몇천, 몇만 명을 매수해야 됩니까? 게다가 한 명이라도 정보가 새면 이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가능한 관련된 사람이 적어야 작전이 성공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차라리 미션 임파서블 팀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거. 그런데 부정선거 한 방을 위해서 1000명이 넘는 요원을 육성하고 자금을 조달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죠. 이런 거 할 시간에 유튜브에서 연설 한번 더 하겠다. 여기서 작전의 난이도는 둘째치고 적어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정선거 한 방에 목숨 건 거죠. 이만큼 애국심에 투철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부정선거에 목숨 걸고 충성의 대상이 민주당이다. 설명생략. 자,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죠. 제가 조심하시란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여러분의 심리를 조작한다는 거. 조금만 노력해도 음모론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건 그냥 상식입니다. 부정선거 이건 그냥 달착륙 음모론 수준이죠. 부정선거도 여러가지 분석이 있지만 지구 평면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편적인 원칙은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만 음모론은 직관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현실은 불안을 야기합니다. 뭔가 말로 설명 못하는 불안감을 어떻게든 빨리 해소하고 싶다는 거. 알다시피 나라가 그냥 정체됐습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음모론은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돌파구가 되는 거죠. 결국 모든 혼란은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음모론의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뭔가 논리적인 것 같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반대되는 데이터는 무시하죠. 이런 게 숫자의 맹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게다가 음모론은 분노와 좌절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죠. 부정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득권, 민주당이 권리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극우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경제위기, 사회적 갈등, 정치 혼란, 대중이 느끼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미지의 두려움을 특정 집단에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잣대가 되는 건 단순한 정쟁의 프레임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계엄령은 권위주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이걸로 권력을 집중하는 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죠. 대통령이 권한을 사용하는 조건은 명확해야 되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중립 이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자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극우들이 말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고 정의가 있겠죠. 대통령 팔다리 다 자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진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맞습니다. 나름대로 절박했겠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은 입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유튜브도 있고 X도 있고 얼마든지 여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났던 사람입니다. 모든 세력이 트럼프의 적이었죠. 트럼프가 어떻게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까? 말 그대로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사람입니다. 뭐 비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불굴의 의지와 개인 능력이죠. 여기서 트럼프가 쓴 방법은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아군으로 만든 능력입니다. 적극적으로 소셜을 활용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오히려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렸죠. 이런 게 리더십이고 능력이란 겁니다. 이건 그냥 상식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음모론만큼의 능력자라면, 그런 능력에 100분의 1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혼란이 아니라 대중들과 소통부터 했겠죠. 단 한 번이라도 소통을 시도한 적이 있었느냐? 뭐 이러면 이딴 논리 꺼내겠지. 대중들이 선동됐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 이걸 설득해 나가는 게 실력이고 민주국가 리더의 자격이란 겁니다. 스스로 소통을 봉쇄하고 권력을 남용한 건 무능함을 넘어서 시민의 힘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의 행동은 비상식이라는 거. 그래서 왜 했냐? 명쾌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꾹꾹 눌러온 분노가 폭발한 거죠. 종북 세력, 부정선거 뭐 이런 건 명분이죠. 그냥 민주당 어떻게 조질라고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욕하는 모든 시민들 이런 거 다 조지고 싶었던 거죠. 이건 그냥 권위주의입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종북 세력이 있고 부정선거도 사실이라 칩시다. 여기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계엄령밖에 없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건 김어준은 뭐냐? 이건 실소가 나옵니다. 방송국 정거에도 모자랄 판에 왜 민간인을 잡으러 갑니까? 이것도 단순합니다. 맨날 입만 털면 자기 욕만 하지. 뭐 간단합니다. 이야 임마 이거 안 되겠어. 그냥 열받은 겁니다. 여기서 더 말이 안 되는 건 전공의 파업 복귀는 뭡니까? 48시간 내에 처단하겠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새파란 놈들이 자꾸 말 안 듣고 개겨. 야 이것들 안 되겠어. 나조집 본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분노를 꾹꾹 눌러 담고 3개월 동안 터뜨릴 타이밍만 노린 거죠. 이러다가 키르기스탄이 방아쇠가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이거다. 심정이 확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건 속전속결. DDA는 내일 밤이다. 작전 수행.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선관위에서 증거만 확보되면 이것들 이제 다 뒤졌어. 뭐 이런 겁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 여기서 극우들의 주장이 뭡니까? 한국산 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쓰인 게 결정적 증거라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고작 예로 든다는 게 키르기스스탄, 콩고, 이라크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들이죠. 그냥 선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기계 때문은 아니란 겁니다. 정말 기계가 문제라면 필리핀은 뭡니까? 보다시피 새로 교체한 게 한국산 개표기입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기계를 왜 이제 도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선거 절차와 정치적 환경의 문제고 개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할 상식은 개표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왜 서구의 개표기를 안 쓰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서구의 정치적 간섭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죠. 서구의 개표기를 안 쓰는 건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식민지배를 상기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을 쓰는 이유는 상대적인 정치 중립성 때문인 겁니다. 게다가 서구의 개표기는 서구의 표준을 따라야 됩니다. 반면에 한국산 개표기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콩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맹률이 상당한데 한국 업체는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고 맞춤 제작을 해주는 거죠. 뭐 유착이란 말이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건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는 거. 그냥 정치적 중립성, 맞춤 제작 이런 특수성을 이용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거죠. 여기서 상식적으로 봐야 될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란 겁니다. 개표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건 칼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만큼 비논리적입니다. 물론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의심도 기초적인 상식에 근거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기 전에 보편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편성을 믿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진실은 원래 싱겁고 따분한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실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냥 대통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능한 거죠.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자꾸 가능성을 찾는 거죠. 사실 이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상식을 무시하면서까지 기대를 할까요? 영웅의 존재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을 믿고 그래도 윤석열에게 희망을 거는 게 바로 이거죠. 영웅이 없는 나라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웅이 필요한 나라가 불행하다. 브레트의 명언이죠. 영웅이 필요한 사회는 상식이 무너진 걸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민 권력이 약해지고 소수의 엘리트나 지도자가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대중이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한 건 대중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건 본질적으로 불행한 상태입니다. 한국인이 왜 불행하냐?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고. 간단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건 사실 우리는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혼란스럽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상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되는 건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입니다. 우리가 영웅을 기다릴수록 오히려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를 정당화합니다. 민주사회의 영웅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싫다고 외면하지 말고 두려워하게 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외면할수록 기득권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민 권력을 상실합니다. 제 채널에 투자자가 많으신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투자고 뭐고 없습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해야 됩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 그러면 우리 스스로 후보를 만들고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이란 건 강요받거나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건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IMF를 세계 최초로 자력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사들의 나라입니다. 스스로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이미 여러분들은 역전의 용사라는 거.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자신감을 회복할 때입니다. 더 이상 영웅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웅은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지켰습니까? 시민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지킨 나라, 시민 영웅들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